이 배가 아프다는 말 진짜 흔한데 이것만큼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증상도 또 없죠. 그냥 좀 체했나? 아니면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심각한 상황인가?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몸이 복통을 통해 보내는 그 비밀 신호들을 탐정처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이라는 단서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들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통증이 느껴지는 리듬,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만 잘 관찰해도 지금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의 리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파도가 밀려오듯이 아팠다가 또 좀 괜찮아졌다가 이걸 반복하나요? 그렇다면 그건 위나 자궁처럼 근육이 아주 잘 발달된 장기가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그런 리듬 없이 그냥 쭉 꾸준히 아프다면 담관처럼 근육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기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구토까지 하셨나요? 그렇다면 순서가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구토를 했다면 이건 충수염,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구토를 먼저 했거나 배 아픈 거랑 구토가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면 그건 일반적인 장염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 간단한 순서 하나가 응급 상황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부터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어쩌면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는 위험 신호들이거든요. 이 단서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니, 분명 배가 아픈데 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깨가 아플 때가 있을까요? 이걸 바로 방사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뱃속 장기에 생긴 문제가 전혀 다른 곳, 바로 어깨에 통증 신호를 보내는 현상이에요. 특히 복통과 함께 나타나는 어깨 통증은 그냥 넘길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간이나 담낭 쪽 문제일 수 있고요. 왼쪽 어깨가 아프다면 비장 파열 같은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만약 어디서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맞은 후에 이런 통증이 생겼다면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자, 이 신호는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무조건 응급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변이 아스팔트 타르처럼 새까맣게 나온다, 이건 위나 십이지장 같은 소화기관 위쪽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발견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 아플 때 어떻게 하죠? 나도 모르게 손이 배로 가잖아요. 살살 문질러 보기도 하고 살짝 눌러보기도 하고요. 바로 그 행동과 내 몸의 반응 속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배를 지그시 눌렀다가 손을 뗄 때 악! 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확 심해지는 현상. 이걸 반발통이라고 해요. 옛날에 할머니가 내 손은 약손 하면서 문질러주면 편안해졌던 거랑은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인 거죠. 이 반발통은 뱃속에 충수염이나 복막염 같은 심각한 염증이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니까요. 이걸 느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무서운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번엔 좀 의외의 단서를 알려드릴게요.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이러면 괜찮다고 안심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아픈데 왜 괜찮다는 거지? 싶으시죠? 왜냐하면요, 정말 심각한 복부 질환은 보통 소화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려서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을 함께 몰고 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다른 불편함 없이 딱 배만 아프다면 오히려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증상들이에요. 식욕이 뚝 떨어지거나 구토,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 설사나 변비, 그리고 열까지 나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일단 한숨 돌리셔도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차분하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응급 상황이 아닐 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아주 현명하고 실용적인 대처법 2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 장염 때문에 설사할 때 이온 음료부터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근데 이게 오히려 설사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 음료는 농도가 너무 높아서 장에 있는 수분을 거꾸로 밖으로 끌어내거든요. 대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권장하는 이 간단한 레시피로 경구 수액을 직접 만들어 드셔보세요. 물 1리터에 설탕 6티스푼, 소금 반 티스푼.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 레시피보다 진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딱히 뭘 잘못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아프세요? 그렇다면 포드맵 식단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포드맵이라는 건요,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발효되면서 가스랑 통증을 만드는 성분들인데 이 표를 참고해서 포드맵이 높은 수박이나 우유 같은 음식을 잠시 피하고 바나나나 고구마처럼 낮은 음식을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단서들을 한번 싹 모아서 최종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체 언제 병원에 가고 또 언제는 응급실로 달려가야 할까요? 이 화면이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왼쪽처럼 다른 위험 신호 없이 배만 아프거나 배를 문질렀을 때 좀 편안해진다면 한의원이나 가까운 병원에서 차분하게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눌렀다 뗄 때 더 아픈 반발통, 타르 같은 검은 대변, 어깨 통증, 그리고 배가 먼저 아프고 나서 한 구토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건 망설이면 안 됩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의사든 한의사든 의료진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신호들 어떠셨나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가 아플 때 막연하게 불안해하지만 마시고 오늘 배운 단서들을 가지고 내 몸의 목소리에 차분하게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